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1일 오후 시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추미애발 뉴스를 시작으로 해서 금태섭 전 의원의 민주당 탈당 소식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 형용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지독한 용어가 뭔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윤석열 총장 그야말로 저격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저격한 것 같고 양이 안 차는가 봐요. 우리 국민과 그 다음에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대검을 저격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게 장관이 할 짓입니까? 제가 참 이 방송에서 이 짓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데요. 내가 오직해야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방송이 너무 점잖하다. 강력한 비판할 때는 그 비판의 수위에 맞는 용어를 써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 감정이 바로 우리 국민의 감정이다. 대다수 국민의 감정이다. 이런 것을 그야말로 저격할 이 추미애를 저격하기 위해서 이런 할 짓이냐 이런 말을 쓴 건데요. 뭐라고 했느냐면 윤석열 총장한테 진심으로 검찰개혁 좀 똑바로 하고 정말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국민한테 사과하는 얘기는 사퇴하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국민한테 사과할 사람이 누구예요? 추미애예요. 한 번 사과할 게 아니에요. 인사 4번 할 때마다 사과했어야 되고 수사 지휘권 할 때마다 사과했어야 되고 국회에서 답변할 때마다 국민한테 사과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추미애예요. 그런데 이 페북에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사과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대검에 저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검. 왜 대검에 저격하라 그러냐면 왜 자기가 이 수사 지휘권 행사한 것은 정당한데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걸 왜 비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맹목적으로도 비판한다고 돼 있어요. 맹목적으로 비난한다. 아니 저도요 사리분명히 분명한 사람이고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야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지금 추미애를 비난합니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하는 이 용어예요. 왜 맹목적입니까? 맹목적으로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노란한 사람이 추미애 아니에요? 어떻게 국민을 기망한 사람이 대검입니까? 윤석열입니까? 그래서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동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동하기 전에 추미애 반성을 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현재 남부지검에 나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남부지검에 수사를 하는 주임검사 최성준 주임검사 이제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실명을 밝힙니다. 언론에. 최성준 주임검사를 라임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게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좀 쉬라고 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형사사부로 발령을 냈어요. 이게 바로 추미애예요. 추미애. 왜 이 사람을 손뛰게 했느냐? 최성준 검사가 주임검사가 법원에서 이 김봉현이를 심리할 때 강기정이한테 5천만 원 줬다라고 하는 발언을 진술을 이끌어냈다 이거죠. 그러니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인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검찰의 또 하나 인사. 이성윤이가 누굽니까? 이성윤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저도 대학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한번 따져야 되겠어요. 지금 검찰에서 추미애가 누굽니까? 한양대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윤이가 누굽니까?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자, 법무장관은 한양대 법대를 나왔고 대통령은 경희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임 수사하러 내보낸 사람, 이 장본인이 누구냐면요. 오현철 지금 차장검사로 또 승진까지 시켰어요. 오현철이가 뭘 한 사람이냐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에요. 옵티머스 사건 진술 내용, 문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순철이가 부장검사 주임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옵티머스 문건과 진술, 그 상위에 있는 이성윤이가 누구예요? 경희대 법대. 오연철이가 누구냐면 경희대 법대를 나왔어요. 경희대 법대를 나왔어요. 경희대 법대 나왔다고 무조건 다 코드 검사는 물론 아니지만 옵티머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 검사, 이 사람이 진술과 문건을 제대로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수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지휘라인이 바로 오연철이에요. 이 오연철이를 어디로 뺐느냐? 남부지검으로 이번 8월 달에 뺐어요. 영전시켜가면서. 경희대 법대 나왔어요. 경희대 법대 때문에 승진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연일 수 있느냐. 이 사람을 남부지검으로 해서 라임 사건을 수사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증권범죄 수사단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것이 뭐냐. 그리고 윤석열이가 라임 수사를 하고 있는 남부지검의 수사검사 이정환과 조상환 부장검사, 이 두 사람들을 그냥 놔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어이 또 빼내고 오연철 부장검사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오연철 부장검사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와 조직 개편을 해놓고서 윤석열 총장과 대검한테 사과하라. 그 다음에 대검 저격하라. 요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그러는 지금 상황인데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있게 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작심 발언을 할 것이냐. 더군다나 한번 경력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어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 이 발언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국감에서 살아있는 권력사의 정당성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 중립성 훼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문화일보에서 취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 그 다음에 검찰의 중립성 훼손, 이 얘기는 거꾸로 지금까지 추미애한테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당해왔잖아요. 내일 작심 발언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지금까지 저의 이 논평에 뒷받침이 되는 기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윤석열 총장 이렇게 이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에서 비리 세력 단단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피해자 구제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검을 저격하라고까지 오늘 나왔어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총장 지금 열받아 있는데 완전히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 됐다. 그래서 이 검사들한테 분발하라는 그런 의미의 당부 얘기까지 지금 윤석열 총장 지금 언론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내일 얼마나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과 현 여권의 저격적 발언을 내놓을지 상당히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피해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피해가 났느냐? 사기범들 살 길만 지금 터주는 것이 아니냐. 수사를 자꾸 왜 더 늦추냐. 왜냐하면 수사진이 바꿔주면 수사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자료만 검토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라임 피해 1조 6천억 중에 1,600억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 90%는 여전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사건 핵심 김봉현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이 90%가 피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작 피해자들은 이 추미애가 모른 척하고 엉뚱한 사람들까지 덮어주려고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사는 아직도 덜 됐는데 수사팀 교체로 더 늦춰지는 게 아니겠느냐. 아주 혼란스럽다. 그래서 검찰에서 또 판매사 수사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이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파헤치려는 검사들은 다른 데로 전보시키고 사기범에 대한 조사는 미뤄지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검에서는 재판정에서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 증언을 끌어냈던 검사들은 정의감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으니 혼자서 끙끙 앓았을 모습이 떠오른다. 요렇게 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검찰에서 어떻게 이 애완경 검사들로 수사해 나갈지 우리가 철저히 모니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의당에 있는 전 정의당 이 박원석 의원이 정치 돌아올 때의 추미애가 돌아올 시기에 대비해서 윤석열을 사냥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추미애 정치게임 그만두고 서푼짜리 지휘권 발동하지 말아라. 요렇게 그야말로 추미애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CBS 뉴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윤석열 본인이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고 있는 건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을 제물로 정치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무직 공무원 하다가 끝날 것 아니지 않느냐.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뭔가 사냥감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지층을 향해서 추 장관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잡아내고 반드시 그런 다음에 정치 단계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미애 장관이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 헌정사 3번 있었던 지휘권 중에 2번을 잇따라 생산했는데 지난번 검은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태산, 명동, 서일필이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라임 사건과 관련된 그리고 윤석열 의혹과 관련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전격적으로 의뢰한 겁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딱 동점이에요. 46.4%. 잘 모른다가 7.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뭐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색깔에 따라서 찬반 분명히 서 있어요. 그래서 진보의 대다수 71.5% 잘했다고 하고 있고 보수의 72.7%가 잘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정당별로 보더라도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의 80.1%, 열린 민주당 지지층의 90.5%가 잘했다 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92.1%, 국민의당 지지층의 80.2%가 잘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층의 경우 어떠냐. 중도층 잘못했다가 55.8, 잘했다가 42.5, 요것이 현재의 저는 민의에 가깝다 이렇게 봐요. 13.3%나 더 높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도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무당층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없는, 색깔이 없는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잘못했다고 봐요. 잘못했다 55.8%나 됩니다. 잘했다는 26.2%밖에 되지 않아요. 연령층에서도 20대와 이 40대의 경우에는 긍정, 60대 이상은 부정이 많고요. 지역별로 볼 때도 긍정은 호남, 부정은 대구 경북에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지역은 비슷해요. 47.2 대 46.2, 잘했다가 47.2, 46.2가 잘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현재 추미애 수사 지휘권에 대한 반발이 크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 칼럼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칼럼. 이 독재 모습 드러낸 문재인 검찰개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찰개혁의 뻔뻔함은 문재인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등용할 때도 뻔뻔했고 몰아내려고 할 지금도 뻔뻔하다. 공수처는 독재의 기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략을 하고요. 이걸 송두리째 다 읽어드렸으면 딱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중략을 하고 핵심이 있는 이 중후반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냐? 지금
추 장관의 사퇴와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방역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자 새로운 공세가 시작됐다. 라인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대표가 옥중 입장문을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공개 전에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전 전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김 전 대표의 법정 증언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전의 처신에 비해 전혀 뜻밖이었다. 김 전 대표는 여성 김봉현입니다. 문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지시 이후 화살을 야당 정치인과 검사들로 돌렸다. 실은 성역 없는 수사 지시가 김 전 대표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미리 전해 듣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사기꾼의 말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집권 세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자면서도 특검에는 반대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추 장관은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을 라임 수사지휘에서 배제했다. 성역은 야권과 팔다리 잘린 검찰총장이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성역이라는 말을 이렇게 맹랑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 의미의 성역 없는 수사는 공수처가 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대법원을 거치고 나니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거짓말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직폭력배의 차량과 운전기사를 빌린 은수미 성남시장이 살아남았다. 대법원은 이미 정권에 장악됐고 남은 건 검찰이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2차례 인사를 통해 검찰의 요직 대부분을 정권의 총애를 받고자 하는 애완 검사들과 정권의 눈밖에 날 것이 두려운 초식 검사들로 채웠다. 그러나 정점의 윤석열 총장과 그를 따르는 좌천된 검사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들마저 제거해야 죄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계급의 등장이 가능해진다. 조국 전 법무장관 때까지는 그 정도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탈령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죄 지어도 처벌받지 않은 계급의 등장에 더 가까워졌다. 공수처가 출범해서 법원과 검찰에 남아있는 삼별조 같은 저항 세력을 수사하고 기소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들의 입장에서 형사 사법체제의 장악이 완성되는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치가 파괴되고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참, 이 사슬대로 말이죠. 이 새로운 처벌받지 않는 계급의 등장, 상당히 신기롭지 않습니까? 이 계급의 등장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공유를 당부드리고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